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마침내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실험 위성이 아니라 실용 위성을 탑재한 첫 실전 발사로서 발사에 참여한 연구원 말대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나라 위성이 우주로 간 사상 최초의 쾌거입니다. 2023년 5월 25일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한 첫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시대를 열어주신 모든 연구진과 기술자들께 온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그저께까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며 당당히 우주 G7이 되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누리호의 국산화율이 95%로서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기술로 만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리호 개발에 300여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국내에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던 시절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얘기를 들으며 꿈을 키우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주는 넓고 할 일은 무한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전국의 모든 불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부처님 오신 날에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3년 만에 점등식과 제등행렬 등 봉축 행사가 제대로 여법하게 봉행된다고 합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도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달래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봉축표로 정했다고 합니다. 봉축위원회 위원장 진우 스님께서는 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 자체가 부처님 세상이며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 궁극의 평화인 부처님 세상을 이루어가자는 뜻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이 뜻을 잘 받들어 좋은 의회 정치로 통합과 화해의 좋은 세상을 이루므로써 국민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9일 월요일이 대책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들께서 3일간 황금 연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대한민국을 염원하면서 다시 한번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합니다. 어제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열려 역대 경제부총리 등 경제원료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 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입법을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서 전체 규모의 10%인 약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남국 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에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사자는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숨는다고 진실이 덮여질 수도 없고 의혹이 묻히는 것도 아닙니다. 김남국 코인 의혹은 정폭 일변도입니다. 어제는 게임회사 넷마블의 코인 9억 원 어치를 상장 계약 일주일 전에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코인 상장 정보를 미리 제공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제명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KBS 오보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오보에 대해 조작 보도까지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서 앵커는 허위 멘트를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경찰이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오보 자체가 오보입니다. 경찰은 도로 점거와 소음, 해산 명령 불응 등을 근거로 내놨습니다. KBS 내부에서부터 앵커 멘트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KBS는 오보보다 더한 역대급 조작을 감행했습니다. 마치 그런 보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멘트 부분만 다시 녹화해서 인터넷 상에서 교묘히 화면을 갈아 끼웠습니다. 덮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국민을 두 번 속였습니다. 허위 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그게 들통나자 조작 보도로 국민을 또 속였습니다. KBS가 내놓은 해명은 가관입니다. 지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있다는 사실도 믿겨지지 않다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작 방송 지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보를 냈으면 국민께 겸허히 인정하고 정정 보도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입니다. KBS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서야 하기 바랍니다. KBS의 조치 여부에 따라 당 차원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 구성 문제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당은 산업부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긴밀히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정은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기존 3대 산업 분야 외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지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주요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첨단산업 총 550조 플러스 알파 투자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도록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R&D 확대, 특화단지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제도적 예산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이철규입니다. 어제 우리는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통령 내부터 먹어보라. 대통령 시찰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시험 행사를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영업사원 1호가 나서라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입니다. 가짜 제보자 윤지호를 의인이라 칭송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를 일제시대 해방으로 비유했던 안민석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망언으로 같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전력이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21년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는 등 수두룩한 막말의 역사를 써내려온 장본인입니다. 민주당의 망언 제조기들이 해야 될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습관적 막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도 출국하기 전부터 관광단이니 견학단이니 유람단이니 평가절하하더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부 산하기관 준공무원들이니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죄를 뿌렸습니다.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의 황해도 우람유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우리 서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혹시의 무민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마저 민주당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며 과학적 논거가 단단해야 된다는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동만 할 게 아니라 단단한 과학적 논거를 대면서 국민의 안심을 얻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거대 야당의 책임일 것입니다. 김남국의 코인 파동에는 확인되지 않은 걸 진실인 양 부풀리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뒤자로 서서든 과학적 논거도 없이 괴담을 만들어낸 행태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협의 등을 조건으로 방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우리 당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대책 없는
방류수 반대 결의안의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치 대책 없이 과학적 근거 없이 마구제비로 방류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 양, 지난 2년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59명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라고 또 비틀어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상당수는 일본의 대책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접국가, 특히나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줄 것과 IAEA 등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에 방류할 것,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괴담 수준으로 방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공당의 대표가 마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년 전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와 똑같은 방류 반대를 주장한 것처럼 비틀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왜곡과 이런 혹세무민의 행태를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또한 국제검증단의 활동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받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고 과학이 빠진 막연한 혹세무민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